안녕하십니까. 현명하신 시청자 여러분들, 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볼 기사는 암호화폐 혹한기가 부른 페이스북 대 비트메인, 암호화폐의 겨울인 지금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벤처기업의 대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력을 갖춘 미국의 페이스북과 컴캐스트 등 IT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시황과 관계없이 블록체인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반면 2017년 사세 확장에 열을 올렸던 비트메인 등 벤처기업들은 최근 앞다퉈서 구조조정에 돌입을 했다. 여기 나와있는 컴캐스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꽤 큰 인터넷 회사이고, 또 인터넷뿐만 아니라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쪽에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5월 창업 1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조직 개편과 인사이동을 단행하면서 블록체인 담당 부서를 신설을 했고요. 자, 컴캐스트 같은 경우는 2019년 안에 블록체인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컴캐스트는 지난 21일 NBC 유니버설과 협력을 해서 내년 초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블록 그래프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반면에 비트메인, 우지한 모습 보이시죠? 그래도 맛있는 거 잘 먹었는지 얼굴이 꽤 기름져 보이는데 왠지 점심밥으로 고기만두를 많이 먹었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비트메인에서 이제 해고가 단행이 되지요. 해고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며 비트메인의 인원의 50% 이상이 대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트메인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부분에 집중을 하고 일부 사업은 접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지사도 폐쇄하고 전 직원을 해고를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한파를 이더리움 역시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이제 컨센서스에서 직원의 13%를 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해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거기서 다시 50에서 60%를 감축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비트메인에 관한 그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비트메인 우지한 결국 자리를 잃는가? 비트메인의 우 대표 우지한의 실각설이 다시 불거졌다. 중국 매체 오데일리는 채굴업체 소식통을 통해 비트메인이 중고 채굴기를 매도하고 있으며 채굴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라고 하는데, 니네 말은 안 믿어 임마. 중국에서는 뻥쟁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식들 가서 고기만두나 많이 사 먹으라 이놈들아. 자, 다음으로 전달을 해드릴 소식이 있는데, 이 몇 개월 전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가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발언이 돼서 이제 화제가 되었었죠. 이 연설에서 그는 이제 금이나 은, 광물, 그리고 암호화폐가 사람들의 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미국 달러는 사기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가 쓴 책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꽤 유명한 책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책을 진짜 재밌게 읽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사람에 이어서 이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자기 개발 관련 연설가입니다. 라이프 코치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전 세계에 강연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걸로 또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팔로워만 300만 명이나 되고요. 국내에서도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여러 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기개발 관련 책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사람의 이름을 여러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했었던 코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 명을 뽑자면은 마이클 조던 아시죠? 농구 선수, 그 농구장에만 가만 날아다니시는 그분도 이분이 코치를 했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사람이 어떤 트윗을 날렸는데, 비트코인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이런 트윗을 직접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웹사이트에 비트코인에 관해서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회적인 영향력 또한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비트코인을 이제 프로모팅 한다고 해야 될까요? 로버트 키요사키에 이어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토니 로빈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 그리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자기 홈페이지에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런 글을 썼는지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을 사기다, 거품이며 쓰레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이제 미래의 사람들을 위한 제대로 된 통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은 이 사람의 책이나 이 사람에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정말로 좋은 영상이 많이 있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명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한번 암호화폐와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 관한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CCN에서 나온 글이고요. 이제 올해 비트코인이 새해를 베어마켓 약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다만 올해 1분기에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IC가 운영하는 벡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벡트가 현물 기반의 비트코인 선물시장을 출범을 하고 나스닥도 비트코인 선물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바네크 솔리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지 말지 그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여서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일명 암호화폐의 왕으로 불리며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 설립자인 베리 실버트 이름도 나오죠. 이제 베리 실버트는 2019년은 비트코인이 주류 금융으로 도입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TV 커머셜, TV 광고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관련된 그런 광고가 될 것이고요. 자, 아울러 미국 월스트리트의 전설이자 암호화폐 거물로 꼽히는 우리 노브라 형, 마이크 노브라츠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산 관리 운용 회사죠. 피델리티와 암호화폐 커스터디, 수탁 사업 및 거래 서비스와 디지털 자산 플랫폼 벡트 런칭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업계 진입을 지적하면서 비트코인은 2019년부터 가격이 회복되면서 2분기 말까지 1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다시 한번 구라를 쳤다. 물론 두고 봐야 알겠지만요. 자, 한편 CCN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기관 진입 또는 ETF와 상관없이 사이클에 따라 계속 이동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역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의견이 하나 있는데 이제 누가 쓴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이제 흥미로워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바로 이제 각 핸드폰에 암호화폐 지갑이 연동이 되는 것, 그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핸드폰에 암호화폐 지갑이 연동이 되게 된다면은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암호화폐를 사서 이제 거기에 자기 스스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 핸드폰, 저희가 매일매일 가지고 노는 스마트폰이 암호화폐 부흥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고요.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핸드폰 회사들도 블록체인 기술에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핸드폰의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이 연동이 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기에 훨씬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관련 움직임과 예측들 계속해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약간 웃긴 트윗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베리 실버트, 아까 암호화폐 왕이라 불렸던 사람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암호화폐 관련 2019년 전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XRP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C3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의 2019년 암호화폐 관련 전망은 모든 사람들의 전망이 틀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 웃기게 쓴 글이지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이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인도의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에 관련된 계획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아직 디지털 화폐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에 관한 소식이 더 있는데 인도는 암호화폐 관련 내각위원회를 설립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인도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정부 측은 최근 암호화폐 규제법 초안을 위해 내각 내 위원회를 조직을 했다며 해당 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중앙은행, 증권거래소, 국세청 등 기관의 대표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측은 현재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 허용 여부는 위원회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고요. 범국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해결책은 마련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권고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특정 일정 시간을 명시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는 최근에 IMF 이제 위원장이 한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한 최근에 G20에서 이제 각 나라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규제라든지 세금을 걷는 방안을 이제 마련하라고 촉구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송은 이제 송은이 씨의 미국 이름입니다.
는 당연히 아니고요. 지미송은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이름이고요. 이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수준은 경쟁 상대라고 불리우는 기타 알트코인보다 앞서 있다며 비트코인의 경쟁 우위는 탈중앙화에서 나온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뭐 별로 설득력이 없죠. 이론적으로는 탈중앙화가 잘 되어 있지만은 지금 현재 몇몇 단체 혹은 채굴 기업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펴락했던 그런 모습들이 목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이제 탈중앙화 되었어도 탈중앙화가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벡트, 거기에서 최근 6개월간 상품 개발 관련된 고위급 인사를 3명이나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금융 서비스 기업 벤티브의 결제 상품 개발 부서 총괄을 역임했던 발라지 디베 라세티를 데려왔고요.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보안업체 UL 트랜잭션 시큐리티의 전임 소프트웨어 상품 매니저인 지데 라오예이를 이제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핀테크 업체 모지도의 전임 글로벌 상품 부사장인 피터 리를 제품 엔지니어링 총괄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름을 들어봤을 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굉장한 사람들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각 분야에서 날고 기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분야에서 나름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짧아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없어서 계속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왔을까요?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스웨덴에 관한 소식입니다. 최근 스웨덴 해적당, 당 이름이 해적당입니다. 그 만화 원피스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아무튼 이것의 설립자이자 유명 정치인인 릭 포그비네가 현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곧 다가올 글로벌 금융위기는 암호화폐에게 완벽한 기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미래의 금융위기를 보는 대중들은 젖은 눈으로 덮인 산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어떤 요인이 눈사태를 일으킬지 확실하진 않지만은 당신은 확실히 눈사태가 바로 금융위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암호화폐 업계는 디지털 통화는 현재 사용 중이며 법정 통화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다. 그런 증명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남미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록체인 지갑 사용자가 1년간 1000만 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약 9.43%가 상승을 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있는데요. 바로 채굴 반감기와도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상승 주기와 하락 주기의 그런 사이클을 비교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2011년 상승이 시작됐을 때 그 상승은 약 24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 상승 후에 하락 추세는 13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 후에 다시 한번 상승 주기가 왔는데, 저희가 최근에 알고 있는 그 상승 주기죠. 이제 35개월 동안 연속으로 상승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12개월 동안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 있던 상승이 24개월로 35개일 최근 상승장과는 이제 더 짧은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반면에 하락장은 13개월이 지속이 됐다라고 하죠. 이런 것을 그냥 단순히 비율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12개월의 하락 및 횡보장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 하락은 앞으로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지 않았다라는 의견은 아직까지 이제 유효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격 하락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암호화폐가 나중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나중에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언제쯤 튀어나오게 될지는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하락장에 투자를 신중하게 여윳돈으로만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로 하락장 지긋지긋하네요. 최대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한 새로운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100배 이상 상승할 것이고 결국 금을 대체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여기 보시면은 뉴욕에 그 자리를 잡고 있는 크립토 오라클이라는 곳의 설립자이자 크립토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로우 커너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의 한 말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은 이미 그 은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았고,
다가오는 미래에는 새로운 금으로서 이 세상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는 결국엔 인터넷보다도 더욱더 큰 변화를, 이 세상의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자체를 인터넷과 비교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터넷보다도 더 큰 혁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흥미가 징글징글합니다. 자, 다음은 트론을 가지신 분들께 어떻게 보면 정말 신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시고 열받으실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 보시는 이분은 스텔라의 창립자이자 리플의 창립자, 그리고 마운트곡스의 창립자, 그리고 이동키의 창립자 제드 맥케일럽입니다. 그는 최근에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를 했고요. 거기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 중에 90%는 완전 엉터리 프로젝트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엉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엉터리 프로젝트들이 사라지는 것을 기대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트론 같은 프로젝트는 완전 쓰레기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쓰레기 프로젝트에 정말 많은 돈을 집어넣고 있고, 내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절대로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저스틴 선이 보게 된다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분명히 스텔라를 향한 공격이 시작될 텐데, 트론 커뮤니티도 역시 스텔라를 향해서 이제 또 제드 맥케일럽을 향해서 날이선 그런 말들을 쏟아내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드 맥케일럽 같은 경우도 보면 진짜 한 성깔 하는 것 같아요. 역시 개발자들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에이다에 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에이다에서 지분증명 관련 페이퍼를 이렇게 퍼블리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다가오는 Proof of Keys, 이 운동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는 정말 그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 중에 스캠 거래소들이 있을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편으로는 여기 힛 BTC라는 곳에서 이제 출금을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지만요. 자, 그래서 해외에서는 정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다가오는 1월 3일 자, Proof of Keys, 이 증명운동,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며칠만 있으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캠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빗썸이 점점 스캠 거래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래, 그것 때문에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두리 양식 펌핑, 그런 것도 이제 말이 많은데, 제발 좀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국제적 망신인데, 이제 같이 이제 아시아에 있는 일본 거래소라든지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그런 거 절대 안 하죠. 지금 한국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고 나발이고 남한테 피해주는 짓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창피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비트코인 ATM 기기는 여기 보시면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런 거래 기기라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4,165불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아무래도 ATM 기계니까 나름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여러가지 소식들이 있었죠. 정말 바람잘 날 없는 암호화폐 시장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히실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유익하게 받으심으로 해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채널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수고로 운영이 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들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